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갑상선 호르몬의 전달을 받아야만 우리 세포는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 하나의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하면 성장기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은 20세 정도까지의 성장기에는 키 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25세가 넘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성장 호르몬이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항노화 작용이에요. 즉, 늙는 것을 지연시켜 준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노화 방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주름 없는 얼굴 또는 뭐 동안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의학적인 의미에서 노화 방지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 즉 성인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젊은 사람의 신체 구조와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그 FDA에서 공식적으로 항노화 효과가 있는 물질로 인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고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즉 성장 호르몬의 노화 방지 효과를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성장 호르몬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체의 구조물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물은 뭘까요? 왜 빌딩에도 구조물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구조물은 뭐 뼈대, 근육, 뭐 신경, 혈관, 심장, 뭐 피부 등등이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구조물인 이런 뭐 뼈대, 근육, 신경, 뭐 폐, 간, 뭐 혈관, 신경 이런 등등을 과거의 젊은 나이의 수준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안티에이징 하면은 흔히 뭐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 시술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물을 재생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은 쪼그라들고 파괴되고 고장나게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이렇게 고장난 우리 몸을 재생해 주고 원래의 모습으로, 즉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복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은 증가하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또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심장 혈관 질환이 생기고 병이 나도 잘 치료되지 않고 쉽게 피로하고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성기능 감소 등등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성장 호르몬 부족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이 우리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인간은 120년에서 140년까지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더 좋은 약, 더 좋은 의료기술, 뭐 더 좋은 영양제 등등을 이제 개발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이다. 노화 방지 치료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성장기에는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즉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고 심하면 외소증 환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고마운 호르몬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인 것이죠. 갱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주름을 완화하고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등이 개선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한마디로 인체의 노화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TSH를 분비하는 뇌하수체에서 역시 분비가 되는데요.
성장이 왕성한 사춘기 때 최대로 분비가 되다가 40대에서 50대에 노화가 시작되면 성장 호르몬 생산도 감소를 시작하는데 60대가 되면 전성기의 4분의 1 수준이 되고 7, 80대에 이르면 사실상 이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결핍되면 이제 뼈가 약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이 들어서 감소하는 이 성장 호르몬을 그냥 속수무책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뭐 성장 호르몬 약을 먹거나 뭐 주사라도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제 헬스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성장 호르몬 뿐만 아니라 모든 호르몬을 외부에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정말 적은 양이 분비가 되고 그 적은 양을 가지고서 일을 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큰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다가 조그마한 티스푼으로 하나를 풀어놓은 것과 같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적은 양이 분비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주사로 호르몬을 공급해준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로버트 와들로우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키가 2m 73cm, 몸무게가 199kg으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렇게 키가 크게 된 원인이 바로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 때문이었다고 해요. 또한 키의 성장이 멈춘 성인의 경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키가 크는 대신에 신체 말단의 뼈가 이제 과도하게 증식을 함으로써 손이나 발, 코, 턱, 입술 이런 말단 부위가 커지는 말단 비대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영화배우 브룩 실즈가 말단 비대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이 정상적인 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키우기 때문에 과도한 성장 호르몬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알맞은 양의 성장 호르몬을 스스로 조절해서 분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첫째가 수면이에요. 뇌 하수체에서 하루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60%에서 70%가 수면 중에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 시간에 잠이 깊이 들면은 분비 작용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일찍 잠자리에 들더라도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고 해요. 스트레스 또한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졸 호르몬도 역시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운동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일 때 분비가 많이 되는데, 근력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근육 운동과 자전거 타기,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은 원활한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 특히 고단백 식품 섭취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원료가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을 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생활화하고 식생활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적절한 양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잖아요. 어쩌면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현대판 불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장 호르몬은 개인차가 심하다고 해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성장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이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하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장 호르몬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드릴게요. 성장 호르몬의 원료는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면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으로 변하거든요. 이 아미노산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은 아르기닌이에요. 아르기닌은 필수 아미노산인데 체내에서 합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고기나 유제품, 콩,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나는 영양제로도 복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르기닌, 이 영어로는 L-아르기닌이라고 적혀 있어요. 구입하시면 돼요. 아르기닌을 복용하면 성장 호르몬이 5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성장 호르몬의 원료를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돼요. 성장 호르몬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모발 건강이나 또는 콜라겐 합성에도 좋은 영양제인데 특히 헬스를 하는 분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 아르기닌을 복용을 한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이 아르기닌의 합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양제로 복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늙지 않고 젊고 활기차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